바나나 매일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빈속에 바나나 1개.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위산을 자극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먹는 바나나 1개. 피로를 풀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짠 점심 직후에 바나나 1개. 혈압을 낮추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의 5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과일입니다. 혈압, 장, 근육, 수면, 그리고 에너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건 타이밍과 숙성도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노란 스위치. 몸의 리듬을 켜기도 끄기도 하는 스위치죠. 하루에 한 번 이 스위치를 제대로 켜는 습관.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바나나라는 평범한 과일이 왜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로의 원인이 되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영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식품회사 부장으로서 수백 가지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며 본 결과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느낀 실전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건강은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독이 되고 제때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 그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부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나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 바로 칼륨이죠. 혈압을 낮춘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압 걱정이 있으신 분들 중엔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칼륨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몸속 나트륨을 조절해주는 혈압의 조율자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혹은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1개엔 칼륨이 약 4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0분의 1이에요. 하루 1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2개, 3개로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 공복, 식사 직후, 야식. 이 3가지 시간대는 피해야 할 구간입니다. 공복에는 위산이 강하게 나와 바나나가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식사 직후엔 소화 중인 나트륨과 섞이면서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식으로 먹으면 혈당과 위산이 동시에 올라잠을 방해할 수도 있죠.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바로 식후 2-3시간 뒤, 혹은 오후 3시쯤. 이 시간은 점심에 들어온 나트륨이 혈중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때 바나나 1개가 들어가면 칼륨이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3시 바나나 루틴. 커피 대신 바나나 1개, 그리고 물 1컵.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혈압의 출렁임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꾼 뒤 혈압 수치에 흔들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압이란 건 결국 리듬의 문제입니다. 음식,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전해질의 균형. 이 4가지가 맞물려야 안정됩니다. 바나나는 그중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 조율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혹은 칼륨 제한 식단을 안내받으신 분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그 한 줄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합니다. 결국
칼륨은 얼마나 보다 언제의 문제입니다. 오후 3시, 바나나 1개, 물 1컵. 이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게 바로 식부장이 권하는 첫 번째 루틴입니다. 밤이 되면 쉽게 잠이 안 오시죠?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는 날, 혹시 그날 저녁 바나나를 드시지 않으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바나나는 잠을 돕는 과일이기도 하지만 먹는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깨어있게 만드는 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때문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그 세로토닌은 다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우리 뇌가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는 우리 몸속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위치를 켜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밤 11시에 드신다면 이미 몸은 각성 상태라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늦은 시간에 바나나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이 잠시 올라갑니다. 그 순간 세로토닌보다 인슐린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은 착각하죠. 이제 자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에너지 보충 중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또렷하고 심장은 살짝 빨라지고 잠은 얕아지고 아침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정답은 취침 2시간 전. 예를 들어 11시에 주무신다면 밤 9시쯤 바나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먹으면 트립토판이 천천히 흡수되며 몸의 수면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숙성도도 중요합니다.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당이 빨리 올라가 오히려 각성작용이 강해집니다. 반면 색이 선명하고 살짝 단단한 바나나는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몸을 안정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단단한 노란 바나나, 잠들기 2시간 전, 1개 이하. 이게 식부장이 전해드리는 황금 공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지며 호흡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의 과정이에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그 시간대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나나는 자기 직전에 먹는 과일이 아니라 잠을 준비하는 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가 아니라 잠들기 2시간 전 단단한 노란 바나나 반 개.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밤의 질을 바꾸고 아침의 컨디션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식부장이 전하는 두 번째 루틴, 잠의 리듬을 지키는 바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 그래서 매일 챙겨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누구는 속이 편해지고 누구는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나나는 익은 정도, 즉 숙성 단계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소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저항성 전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해균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가스와 팽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거의 당으로 바뀝니다. 소화는 빠르지만 유익균을 늘리는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먹느냐, 그게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평소에 배가 자주 더부룩하시다면 처음에는 완숙 바나나,
즉 노란색에 전무늬가 살짝 있는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드신 뒤 점차 덜 익은 바나나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걸 저는 적응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려면 처음엔 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새로운 균들이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팽만감이 줄고 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물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장에서 일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뒤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마셔주세요. 그 한 잔이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침에 변이 묵직하거나 며칠에 한 번씩만 보신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아침 공복에 바나나 반 개, 그 뒤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저는 아침 시동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비엔 바나나가 좋다 해서 한 번에 2-3개씩 드시면 안 됩니다. 섬유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장 속에서 발효가 과해지고 그게 오히려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 개, 괜찮으면 1개,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적게, 천천히, 꾸준히. 이게 장이 좋아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요거트나 유산균 제품과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둘 다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과도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아침에는 바나나, 점심이나 저녁 즈음엔 유산균 제품. 이렇게 나눠 드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바나나는 장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장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꾸준히 주면 몸은 점점 자기 리듬을 되찾습니다. 결국 장 건강도 리듬입니다. 바나나 한 개보다 중요한 건 그 타이밍과 호흡입니다. 식부장이 전하는 세 번째 루틴, 장은 하루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젊을 때보다 식사량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나 한 개가 이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나나에는 2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비타민 B6부터 볼까요? 이건 단백질이 몸에서 쓰이기 전에 잘게 나눠주는 조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마셔도 비타민 B6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나나는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커집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비타민 B6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2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잠잘 때 종아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몸속 전해질 균형을 잡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바나나에는 이 마그네슘이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개, 꾸준히 드시면 작지만 꾸준한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저녁 운동을 하신 뒤엔 몸이 마그네슘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바나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운동 전에는 공복 바나나 반 개, 운동 후에는 바나나 한 개와 단백질 보충. 이 조합이 피로 회복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원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하루 루틴의 중간 지점입니다. 식부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만드는 것보다 잃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관리의 기본은 단백질, 비타민 B6, 마그네슘의 균형입니다. 하루에 몇 개나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하는 날엔 1개, 쉬는 날엔 반 개. 너무 많이 먹으면 단기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바나나를 먹을 때는 물 한 컵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수분과 함께 있을 때 몸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쥐와 피로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바나나는 운동선수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적은 시니어에게 근육을 지켜주는 작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식부장이 전하는 네 번째 루틴, 오늘의 움직임을 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찾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마실 땐 개운하지만 조금 지나면 기운이 뚝 떨어지죠. 이걸 흔히 에너지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들쭉날쭉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나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커피처럼 순간적으로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래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둘째, 자연당의 균형. 셋째,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바나나 속 탄수화물은 한 번에 흡수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커피처럼 확 하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후에도 기운이 이어집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속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은 연료고 비타민 B군은 그 연료에 불을 붙이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몸의 피로 신호를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 바나나를 드신 날은 몸이 한결 편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후 3시쯤 커피 대신 바나나 1개, 그리고 따뜻한 물 1잔. 이 시간은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서 속이 편하고 집중력도 오래 갑니다. 회사든 집이든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하신다면 커피를 마시기 전 바나나를 먼저 드셔보세요. 몸이 훨씬 덜 피곤하고 저녁에도 기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바나나를 먹은 직후에 커피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커피 속 카페인이 바나나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드시려면 최소한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결국 에너지 관리도 리듬입니다. 짧게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가는 불씨를 만드는 것. 바나나는 그 불씨를 만들어주는 과일입니다. 식부장이 전하는 5번째 루틴. 오후 3시에 바나나. 그 한 개가 피로하지 않은 하루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나나의 5가지 루틴, 하루의 흐름으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장을 깨우는 시간, 공복에 바나나 1개, 그리고 따뜻한 물 1잔. 장이 천천히 깨어나고 몸의 시동이 부드럽게 걸립니다. 점심 이후엔 혈압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시간. 짠 음식을 드신 날이라면 오후 3시쯤 바나나 1개를 물 1잔과 함께 드세요. 칼륨이 나트륨 균형을 맞춰주며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운동하는 날엔 근육을 지키는 루틴. 운동 전에 1개, 운동 후엔 단백질과 함께 1개. 비타민 비육이 단백질 흡수를 돕고 마그네슘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녁엔 편안한 잠을 준비하는 루틴. 잠들기 2시간 전 바나나 1개를 드세요. 몸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마음을 편하게 이완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물 1잔으로 몸의 순환이 완성되고 바나나의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5가지 루틴 중 자신에게 맞는 1-2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두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 제때 제대로 먹는 습관.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몸 리듬을 바꿉니다. 이제 바나나를 드실 때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숙성된 바나나를 여러 개 먹으면 당기 빠르게 올라가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의사에게서 칼륨 제한 식단을 안내받으셨다면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과 활용법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껍질이 너무 검게 변하기 전 드세요. 남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냉동 보관해 두면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나 두유, 장 건강에 좋은 플레인 요거트 또는 따뜻한 물 1잔. 이런 단순한 조합이 바나나의 흡수를 훨씬 도와줍니다. 결국 건강은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독이 되고 제때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밤에는 잠을 부르고 낮에는 에너지를 이어줍니다.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몸은 다시 자기 리듬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식부장이 드리고 싶은 말 항상 같습니다. 지금 먹는 한 입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 돈 주고도 못 얻는 건강 비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드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식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